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식 혼사 앞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애미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바깥 사돈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마저도 몸이 좋지 않아서 정말 소일거리로 할 뿐이었고, 안 사돈 큰 며느리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둘이고 여동생이 하나. 그러니 큰 며느리는 친정에서 가장이자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따지는 제가 속물 같을 수 있습니다. 네, 저 속물이에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질게 헤어지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심 헤어지기를 바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아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사람 좋은 거 중요하지, 아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살아온 배경도 많이 중요해. 애가 너무 어둡다. 급한 거 아닌데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엄마, 사람 형편 보고 이러시는 거 좀 그래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말대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에요. 어둡지 않아요. 아마 주눅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좋게 봐주세요. 아들은 며느리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누가 내 며느리로 들어오든 참 잘 대해줘야지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였더라고요. 그렇게 큰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 느꼈을 거예요.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톡톡 나가는 말들이 며느리에게 상처도 되었겠죠. 큰 며느리는 아들의 말대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편하게 하렴.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아도 돼.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처음 본 사람처럼 불편하면 어떻게 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엄마, 왜요, 또? 나는 나쁜 뜻으로 한 말도 아닌데 아들의 말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뭐가 또냐? 내가 뭘 어쨌다고. 새아가가 긴장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편하게 있으라고 했는데 그게 죄송하단다. 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상을 만든 며느리가 조금은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를 지내다가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첫째와 다리가 밝은 아이더군요. 살갑게 굴고 애교 있는 말투가 사람을 기분 좋게 했습니다. 둘째가 결혼을 하고 집안 모임이 있으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차분한 스타일인데 조용했던 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전과 같이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작은 며느리는 노래방을 가자, 공원에 피크닉을 가자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뭔가 집안 분위기가 한층 더 활기차졌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그래도 언제나 집안 대소사를 묵묵히 챙기고, 저는 남편이 아프면 말없이 전복죽을 써와서 주고 가고 했어요. 큰 며느리의 성격과 성품을 제대로 알고 나자 큰 며느리의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실수도 없고 진중한 성격이고 섬세하고 타인을 늘 존중하였거든요. 비록 많이 가깝게 지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큰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많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명절, 작은 며느리 안 싸더니 명절 선물로 한우와 이것저것 선물이라며 바리바리 싸서 집에 왔더라고요. 순간 옆에 있던 큰 며느리의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마음이 쓰였습니다. 안사돈에게 전화를 드려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귀한 거 안 주셔도 귀한 딸 보내주셔서 감사하니 앞으로는 챙겨주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큰 사돈, 작은 사돈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뻘소리를 좀 했더라고요. 엄마가 없어도 이런 건 알아서 챙겨야지 않느냐.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거냐면 무시했었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후에 가족 모임에서 큰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행동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뭔가 건성거리고
큰 며느리가 일을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일어나 일을 하면 그럴 때마다 옆에 와서 살살 거리더라고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준비를 위해 며느리들이랑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작은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더니 이거 사요 어머니, 저거 사요.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짐은 제 형님이 다 들고 차키만 달랑 손에 들고 오길래 큰애야 짐 나 하나 다오. 무겁게 너 혼자 다 드냐. 라고 하니 큰 며느리는 괜찮다고 하고 작은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다잖아요. 더우시죠? 얼른 타세요. 하면서 제 등을 떠밀고 앞서 걷더라고요. 그리고는 트렁크 문을 딱 열어주고 운전석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다 말고 트렁크에 가서 짐을 같이 실어 주었습니다. 간만에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는데 큰 며느리는 애보랴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작은 며느리는 앉아서 이거 다 익었다느니 저거 다 익었다느니 하면서 쌈을 싸서 제 시아버지 한 입, 제 남편 한 입 하면서 싸주더라고요. 큰 며느리한테 애는 저에게 주고 와서 앉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술 뜨렸는데 작은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쌈장 없어요? 그 말에 큰 며느리가 고개를 입에 급히 넣고 쌈장을 가지러 가려고 일어서길래 예, 큰애 이제 앉아서 밥 한 술 먹었다. 쌈장 네가 가지고 오면 되지. 누굴 시키는 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당황을 하며 입을 삐죽거리니 큰 며느리가 자기가 어디에 두었는지 아니 자신이 가져오겠다면서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작은 애가 저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얘기해야지 싶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큰 며느리를 시키길래 식사 후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어머님 왜요? 아까 쌈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놀랐어요. 저보고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어머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 마음에 남아서 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형님 편 드는 줄 알고 서운할 뻔했는데 아닌 거 아니까 괜찮아요. 얘,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지금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아까 어머님이 식구들 앞에서 저 나무라셨잖아요. 뭐? 나한테는 큰애도 너도 다 똑같은 내 며느리야. 그리고 큰애는 엄연히 너보다 윗사람이고 네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집에 나설 수 있어서 함께 이렇게 만날 때면 네 형님이 주로 했지만 이제 너도 좀 돕고 해야지. 큰애가 계속 주방에서 이것저것 챙기고 애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앉아만 있을 수 있니? 어머니, 섭섭해요. 저 아버님 쌈 싸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저랑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다르단 말이냐?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그렁거리며 어머님, 형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면서요. 저는 예단도 두둑히 해오고 집 살 때 돈도 보탰어요. 형님은 이 집에 무임승차했잖아요. 어머님도 형님 결혼 반대했었다면서요. 그리고 형님 스스로도 그걸 아니까 알아서 기는 건데 갑자기 왜 저를 잡으세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내가 큰애 결혼 반대했었다. 그땐 나도 큰애를 다 알지 못했고 보이는 부분들만 보고 내 아들 귀에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그건 그때 일이지. 내가 지금도 큰애가 못마땅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그 일을 알고 네가 큰애를 무시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사정이 되는 대로 서로 주고받고 했으면 됐지. 어디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이따위로 굴어? 너희 형님이 스스로 긴다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니? 지금 네가 네 입으로 너 스스로를 갉아먹고 낮추는 거 정말 모르겠니? 어이가 없어 작은 며느리의 말에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동안의 제 행동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혹여라도 나의 행동에서 큰 며느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있었나 싶어서요. 그리고 다음 날 큰애네 집으로 갔습니다. 손녀가 감기 기운이 있다더니 어린이집을 못 간 채 며느리의 품에 안겨 있는데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느라 힘이 들었는지 기운 없는 모습으로 큰 며느리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애가 많이 아프니?
어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데 네가 더 아파 보인다. 아침은 먹었어? 아, 먹었어요. 먹긴 뭘 먹어. 설거지통에 애 그릇만 있구만. 죄송해요. 설거지 제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지금껏 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도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껏 그저 나만 편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며느리가 편해졌으니 큰애도 이제 편해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심으로 편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불편하니? 내가 널 불편하게 해. 나는 네가 나한테도 좀 기댔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다. 내가 널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구나. 네가 어제 오이지를 하도 잘 먹길래 한 통 싸준다고 한 걸 못 줘서 겸사겸사 온 거야. 어서 애 낳아주고 밥 먹어라. 제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혹여나 내가 있으면 불편할까 싶어 방에서 아이를 재우면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 없이 크면서 엄마 손이 많이 그리웠을 건데 어른으로서 더 편안하게 다가가 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 이후로 큰애가 유독 신경이 쓰여 몇 번 더 챙겨주었는데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형님이랑 백화점 가셨다면서요? 어머님, 진짜 1억이에요? 왜 저는 안 사주세요? 아이고, 손녀 겨울옷 한 벌 사줬다. 참 별걸 다 질투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형님 같은 사람을 질투해야 해요? 저도 사주세요, 옷. 네? 우리도 주말에 만나요, 어머님. 작은 며느리는 특유의 애기 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같은 사람이 뭐니? 넌 제발 말 조심 좀 해라. 어?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그래도 큰 며느리다 이거예요? 아주버님 장남이다. 지금 이런 거죠. 제가 아들 낳아드리면 돼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말본새가 저 모양인지. 그래서 작은 아들 내외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차별하지 말랍니다. 언제는 차별해서 저만 잘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 네 형님에게 똑바로 존칭하고 윗사람 대접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집안의 행사에 오가지도 않고 그것도 연락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괘씸해서 면접 연락하지 않아요. 첫인상은 밝고 예뻐서 딸 없는 제 입장에서 한없이 예뻐했는데 저런 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뜬금없이 작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좀 보태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와주면 서운했던 감정은 다 잊겠다는데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잊고 용서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가 사과라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느냐 했더니 자신은 조금 더 먼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큰 며느리가 자신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 주었습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잊지 말라고. 잘못을 모르는 너나 그런 아내의 잘못을 똑바로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작은 아들이나 똑같다고. 나는 너희 둘 다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이따위 소리 하려거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작은 아들네와 절연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